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 출근길 다들 잘 출근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출근을 하고 있는데 출근길에 들으실 만한 팔란티어 관련한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팔란티어가 마침내 비명을 지르는 구매, 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키포인트 먼저 살펴보면은 팔란티어의 상업 부분이 기존 정부 사업만큼 규모가 커졌다라는 점, 그리고 팔란티어가 회사 역사상 첫 갭 수익을 보고했고 2023년 내내 일관된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장기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키포인트 일단 뽑아봤고요.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변환이라는 용어가 기술 회사의 수익 요청에서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조직 전반에 걸쳐서 다른 시스템과 수평적으로 통합하고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로드를 합성을 하고 또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도출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제 극도로 비밀스러운 게 바로 팔란티어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말부터 공개적으로 IPO 하면서 공개가 되었고 지난 몇 년 동안 회사의 CEO인 알렉스 카프 확실히 팔란티어의 이름을 더 많은 헤드라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정부 대상으로 하는 계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민간 부분으로 확장하는 인상적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22년 4분기 수익 보고서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놀라움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추가할 수 있는 적기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서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팔란티어가 12월 31일 종료된 분기 연도에 팔란티어 5억 9천만 달러와 19억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 18% 그리고 각 24% 성장을 나타내는데 성장률이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팔란티어는 카프가 과거에 여러 차례 반복한 연간 30% 성장 목표를 놓쳤다는 점에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외형 성장 목표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2022년 동안 팔란티어의 성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은 다른 빅테크 집단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의 최고 경영진이 기업 예산을 줄이고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단기적인 순환 문제가 있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을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정리 해고를 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팔란티어는 자체 정리 해고를 통해 인력을 약 2% 줄였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팔란티어의 수익 보고서에는 특히 투자자들이 정말 흥분해야 할 만한 한 가지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로 갭에 따라 갭 순이익을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순이익은 3,100만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0.01달러였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경영진이 수익 보고서에 따라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2023년 전체에 대해 긍정적인 순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팔란티어의 이제 IPO 이후 월스트리트 회의론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인으로 우려를 표명하긴 했었습니다. 회사가 크고 덩어리진 정부 계약에 대한 의존이 높다는 점, 그리고 높은 주식 기반 보상 패키지였습니다. 회사의 4분기 투자자 프리젠테이션에 따라 2022년 미국 정부 수익이 22% 증가한 반면 미국 상업 수익은 무려 67% 증가한 3억 3,5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총 상업 수익이 2022년 29% 증가한 8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 총 수익은 연간 19%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투자자들은 팔란티어의 민간 부분 사업이 달러 측면에서 기존 정부 부문과 동일한 규모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팔란티어의 주식 기반 보상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2월 31일 마감된 회계연도의 팔란티어의 총 주식 기반 보상은 5억 6,500만 달러로 2021년 7억 7,800만 달러와 비교가 되는 수준이죠. 실적 발표 중 주식 기반 보상을
상황을 언급할 때 CFO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거시적 불확실성 속에서 절제된 지출과 상장 이후 초과된 주식기준 보상 비용의 정상화에 대한 증거이며 주식기준 보상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4분기에 3,8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억 1,300만 달러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다소 해소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핵심이라고 하는 세 번째 주제까지 이어지는데요.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170억 달러 수준이고 12개월 후행 매출의 8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회사의 주가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30%의 매출 성장률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투자자들 회사의 비용 규율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 시기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고무되어야 합니다. 팔란티어의 장기 매출 성장률이 향후 몇 년 동안 평균 3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지만 특히 2023년에 대한 기대치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빠르게 성장하는 상업 비즈니스 부분 그리고 결합된 일관된 수익성을 할인해서는 안 되고 현재 주주들에게는 지금이 매수 비용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적기로 보여지고 더욱이 장기 투자자들에게 팔란티어의 현재 가치는 회사의 강세 전망을 감안을 하면은 상당히 지나치기에는 너무 좋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팔란티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론이고 저도 팔란티어 소폭 소량 매수하면서 진입을 추가로 더 했고 팔란티어 관련한 소식이 꾸준히 있으면은 팔로잉 하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금요일 다들 재밌게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 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